금품 비리 없었던 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했던 말이라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이걸 좀 감안하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도 하고 책도 내고 여러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왜 이 얘기를 전해드리냐면 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윤재관 전 비서관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가장 높은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장이다. 단 한 건의 금품 비리 없었던 청와대, 고맙다, 이런 표현을 좀 썼네요. 글쎄요, 요즘 뉴스를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직 청와대에 근무했던 지금 전직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책실장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상황들을 모르시는지 뭐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딱히 금품 수수 요 혐의가만 아니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 깨끗하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물론 뭐 본인이 이 지휘해왔던 청와대가 뭐 깨끗했다 이런 것들은 뭐 본인 스스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객관적인 팩트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수사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혐의에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께서는 이게 뭔가 나는 이게 깨끗하게 운영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동떨어진 것 같고 제가 알기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계셨던 박성 비서관의 반론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현종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여러 혐의들 중에서 뭐 금품 수수나 뭐 금전과 관련된 비리 또는 청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사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많은 것은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정치적으로도 쟁점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 특정한 부처를 뭐 지금 정부에서 좀 찍어 누르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시각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했던 정당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이것을 사법적으로 가져와서 당시의 정책적인 판단이 굉장히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수차례 비판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상당히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전직 대통령들이 굉장히 불행하게도 친인척들의 부정부패 혐의, 비리 이런 것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상당히 없는 편이시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 정도는 충분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봅니다. 네. 청와대는 뭐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바뀌었습니다만 국정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5년 문재인 정부 5년 국정 운영을 책임졌던 곳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 선택은 정권 교체였습니다. 청와대가 아무리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금품 비리가 없도록 조심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는 정권 교체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죄송한 마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화자찬을 하기에는 정권 교체를 당한 어떻게 보면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 또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전제 중에 하나가 이 총선 앞두고 여러 인터뷰 저서도 나오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말이 어떻게 인용될지를 좀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근데 이 정도 격려도 못 합니까?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문재인 정부 뭐 자화자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에 뭐 행정관부터 비서관들까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또 그 기록들, 역사적인 기록들을 남긴 책이고 그 책을 쓴 전직 비서관에 대해서 서평을 쓰면서 모든 청와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저는 남기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 말씀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그건 그거대로 저희가 또 책임을 지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이 말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사실 또 저희가 문재인 정부 하면 떠오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 얘기, 당시 청와대 참모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구설에 휘말렸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아니 15년 전에 산 아파트라니까 왜 자꾸 3년을 얘기합니까? 이건 좀 냉정하게 보면 다른 얘기긴 해요. 뭐 금품 비리 의혹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말, 박성훈 비서관께서도 주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도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제 다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하면 이제 또 부동산 얘기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참모들이 이런 거에 휘말렸었고 그런 부분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성인 비서관 말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일을 했던 비서관이 책을 낸 것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금품비리 없었던 청와대라서 고맙다는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금품비리 없다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왜 저것만 강조를 할까라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지금 부동산 이야기 뭐 화면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폭등해서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땅을 쳤습니까? 그 와중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낙마하거나 사퇴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금품 비리와 관련해서 한 건도 없다는 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도 제가 보면요. 금품 비리 없었지만 첫 번째 환경부 리스트,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인사비서관 기소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이건 공무원 사회에 대한 엄청난 해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아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그 정권 임기돼 있었습니다. 물론 뭐 아직 재판 중입니다만. 재판 진행 중입니다. 예.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도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감사원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물론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하는 건 제가 논외로 치더라도 예. 문재인 정권 안에서조차도 예. 환경부 블랙리스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금품비리 뭐 몇천만 원, 몇억 받는 것보다 국민들한테 훨씬 더 각인되는 사건이다. 그걸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금품 비리가 없었다고 하니까 라임 옵토스 펀드 관련해서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된 경우도 있죠. 예. 그다음에 전병헌 전 정무수석도 있었죠. 예. 불법 정치자금. 또 송인배 전 비서관도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러니까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거 기소가 검찰의 정치적 기소 아니냐 이런 거 논외로 하고 개인 비위에 관련해서도 재판에 넘겨진 게 있었단 말씀이십니까? 예. 박성훈 비서관께서도 아까 했던 취지로 가늠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도 동시에 불거나온 측면도 있고요.